안녕하세요, 윙게이츠입니다. 오늘은 제가 베이스 빌딩 기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. 스컴은 서버에 따라서 NPC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서버가 있고 소유하지 못하는 서버가 있습니다. NPC 집을 소유할 경우에 이미 기존의 장식물들이 다 있어서 실용적인 면에서는 큰 집을 가지지 않는 이상은 공간 활용이 조금 애매하다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직접 집을 지을 경우에 공간 활용에 좀 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. 최근에는 상점구역이 업데이트되면서 베이스 건설하기가 더 쉬워졌는데요. 상점구역 안에 있는 제너럴 굿즈에 들어가 보면 상인이 시멘트, 그라벌, 벽돌, 못, 볼트 이런 다양한 베이스 건설 자재를 팔고 있어요. 그래서 베이스 건설을 예전보다 훨씬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인벤토리 활용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릴 건데요. 인벤토리에서 아이템을 돌리는 방법은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아이템을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휠 버튼을 올리는 겁니다. 베이스를 건설할 때 나무가 많이 들어가거든요. 손쉽게 나무를 옮기려면 급조된 금속 상자를 하나 준비하세요. 급조된 금속 상자에다가 이 통나무를 다 옮겨 넣습니다. 급조된 금속 상자에 통나무를 다 옮겼는데 많이 들어가죠? 급조된 금속 상자에는 맥시멈으로 담을 수 있는 무게가 510k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 이렇게 상자에 담아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지금 제가 바라보는 정면까지 이 상자를 옮겨가고 싶어요. 탭키를 누르시고 그러면 이렇게 급조된 금속 상자가 보일 거예요. 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급조된 금속 상자를 드래그해서 앞으로 옮깁니다. 조금 전에 뒤에 있던 금속 상자가 앞으로 옮겨왔죠? 이 상태에서 앞으로 걸어가면서 상자를 옮기세요. 마우스로 드래그하면서 이렇게 아이템을 옮기는 것만으로도 시간 절약이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. 그리고 차를 이용해서도 아이템을 옮길 수 있어요. 어떻게 옮기냐면요, 여기 제가 미리 나무를 썰어 놨는데요, 통나무들 근처에 와서 Shift C 키를 누릅니다. 그러면 이렇게 창이 열려요. 이 상태에서 중앙 상단에 있는 인벤토리를 클릭합니다. 그러면 차가 보이고요, 옆에 통나무들이 보이죠. 드래그해서 집어넣으면 돼요. 차로. 차량 같은 경우에는 최대로 실을 수 있는 무게가 2825kg예요. 기본적으로 차량 자체가 2300kg 정도 나가니까 한 500kg 정도 더 실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간단하게 스몰 캐빈 베이스를 지어 보겠습니다. 집을 지을 때는 금속톱이나 전기톱이 있으면은 나무 판자를 만들 때 굉장히 편리한데요. 금속톱으로 통나무 하나를 나무 판자로 만들면은 4개의 나무 판자가 나오고요. 전기톱으로 통나무 하나를 나무 판자로 만들면은 6개의 나무 판자가 나옵니다. 집 건설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파운데이션입니다. 파운데이션 블루프린트를 불러와서 놓고 싶은 위치에 F키를 눌러서 블루프린트를 설치를 하고요. 지금 보시면은 파운데이션 블루프린터가 되게 낮게 설치가 되어 있죠. 파운데이션 블루프린트 가까이 가서 F키를 길게 누르면 높이 조절할 수 있는 액션 창이 뜹니다. 이걸 클릭하시고 마우스 휠 버튼을 위로 올리면은 높이가 올라가고요. 마우스 휠 버튼을 끌어당기면 파운데이션 높이가 내려가죠. 자, 적당한 위치에 높이를 설정하고 다시 F키를 눌러주면 파운데이션 높이가 고정이 됩니다. 파운데이션 블루프린트를 가까이에서 보면은 만들 때 필요한 재료가 나오는데요.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재료들을 인벤에 넣거나 파운데이션 근처에 널어놓고 F키를 눌러주면은 파운데이션이 완성됩니다. F키를 눌러주면은 재료가 한 개씩 들어가고요. Shift키와 F키를 동시에 눌러주면은 재료가 한꺼번에 들어갑니다. 저는 지금 간 모드를 켜놓은 상태인데 F키를 한 번만 누르면은 파운데이션이 바로 완성이 됩니다.
옆에다가 제가 파운데이션을 하나 더 붙일 거예요. 기존에 완성되어 있는 파운데이션에 적당한 방향에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높이와 방향이 맞춰졌어요. 네 개의 파운데이션을 바닥에 설치했고요. 스몰 캐빈을 세웠습니다. 캐빈 도어도 설치를 했고요. 제가 여기다가 강화 잠금 장치를 설치를 할게요. 이렇게 이 상태로만 놔두면은 타 유저가 와서 집을 부술 수 있어요. 아주 손쉽게. 그래서 여러분이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은 집 안에다가 이렇게 깃발을 설치해 줘야 돼요. 깃발을 설치해 두면은 이 구역은 깃발을 설치한 유저의 사유지가 되는 거예요. 깃발을 왜 집 안에 놔야 되냐면은 깃발 같은 경우에 타 유저가 가까이 와서 F키를 한 번만 눌러주면은 24시간 후에 손을 댄 타 유저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. 물론 24시간 안에 이 깃발에 타 유저가 손을 댔다는 걸 발견하고 멈춰줄 수는 있는데, 만약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뭐 하루 이틀 정도 게임에 못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은 이 집은 다 넘어가는 겁니다. 집 안에다가 설치를 해두는 게 안전해요. 물을 마실 수 있는 우물을 설치할 수 있어요. 깃발 하나당 한 개만 설치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. 우물 같은 경우에 설치한다고 해서 바로 물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일정 시간 기다려야 됩니다. 이제 제가 외벽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이 방법은 순전히 제 개인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고 정답은 아닙니다. 파운데이션을 제가 만들어 놨잖아요. 그러면은 옆에 파운데이션 블루프린트를 하나 설치를 해요. 이거는 제가 적당한 폭을 계산하기 위해서 제가 파운데이션 블루프린트를 설치해 놓은 건데, 이 정도 폭이면은 픽업 트럭이 앞뒤로 넉넉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폭이 나와요. 이렇게 블루프린터를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외벽 블루프린터를 설치를 할 거예요. 자, 제가 시작점을 지금 맞췄고요. 왼쪽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길게 당기면은 딱 제가 설치한 파운데이션과 직각이 유지되는 상태로 나옵니다. 이렇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벽을 끌어서 길게 뽑아야지 각도가 안 맞거나 삐뚤어지지 않습니다.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는 외벽을 만들었어요. 기준이 될 수 있는 벽을 만들고 나서는 벽 시작점을 이렇게 벽 끝에 기준이 되는 벽에 가까이 대기만 하면은 알아서 시작점을 잡아줍니다. 이 상태에서 F키를 누르고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 쭉 밀어주고 적당한 위치에서 여기서 벽을 세워줍니다.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자, 이렇게 이어주면은 전혀 삐뚤어진 거 없이 90도 각도, 직각이 유지된 상태의 벽이 완성되고요. 아, 그리고 제가 빠뜨렸는데 외벽 블루프린터를 만들면은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생겨요. 이 화살표는 반드시 외부를 향하게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. 지금 여기까지 벽을 세우고 보니까 공간을 너무 크게 지은 것 같아서 좀 줄이려고 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입구를 만들어 줄 건데요. 보통 차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서 더블 도어를 사용하거든요.
그래서 더블도어에 맞는 도어 프레임을 설치를 해줘야 되고요. 이 집 구조는 PVP에 적합한 구조는 아니에요. 지금은 여러분한테 집을 짓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지은 거지, PVP 하시는 분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아까 제가 파운데이션 하나의 폭이 차가 픽업 트럭이 한 대 왔다 갔다 하긴 여유롭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픽업 트럭은 아니지만 주차를 바로 이렇게 차를 넣으셔도 되고, 이 공간에 대한 느낌을 대충이나마 보여드리려고 제가 차를 끌고 들어왔습니다. 참고로 이 스몰 캐빈은 제 생각에는 두세 명까지도 큰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는 사이즈 같아요.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스컴에서 잘 생존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